네, 안녕하십니까. 정봉문자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미국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예, 사실 뭐 보면서 참 뭐 트럼프도 결국 말하면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시킨다고 또 하는 일론 머스크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슬라 경영에서 손을 뗀다거나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없는 미국을 보면서 참 한국은 참 다른 건 몰라도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사회과학적인 어떤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뭔가 융통성이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참 한국이 배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뭐 구청장 하나를 해도, 중소기업 하시던 분이 구청장 하나를 해도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백지신탁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자기가 어렵게 20, 30년 동안 일궈왔던 회사를 한 4년 정도 임기를 갖고 있는 뭐 구청장이라든지 또는 뭐 임기가 따로 없는 뭐 장관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20, 30년씩 땀 흘려 이렇게 했던 그 회사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걸 시킨 이유는 자기가 그 공직에 있음으로써 본인 회사의 이익을 못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인 게,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감시해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골프를 치면 그거 가지고도 제보를 받았다 해가지고 야당에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리고 무슨 뭐 사사하게 녹취 한 것까지 다 틀어 제끼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의 어떤 완전히 뭐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물론 뭐 공인이니까 프라이버시가 없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 하랩이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무슨 어떤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거나 어떤 뭐 이렇게 횡세를 한다는 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멸문제를 당하기 쉬운 공직에 있음으로써 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굳이 그거를 정부 요직에 임명됐다고 해가지고 기업에 있었던 자기의 소유권 갖고 있는 주식을 그렇게 다 백지신탁하게 만드는 제도가 과연 맞는 것인가?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고 민주주의의 원조인데, 민주주의 원조인 나라도 그냥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뭔데 그렇게 맨날 뭐든지 다 깐깐하고 뭐든지 그렇게 돼 맨날 원리주의야.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원리주의 국가들은 다 못 살잖아요. 예? 이슬람도 뭔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나라는 다 잘 살아. 그나마 뭐 사우디도 수입하고 뭐 터키 이런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 다 수입파야. 머리에 뭐 쓰고 이런 것도 잘 자기 마음이고, 심지어는 터키 같은 나라는 아예 쓰지 말라 그랬어. 이란도 융통성 있게 원리주의 안 할 땐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못 산다? 이 원리주의 하면서 못 사는 거야, 원리주의.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참 원리주의적인 나라예요. 조선시대도 그래. 이 주자학이라는 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질 땐 상당히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거든, 사상이거든요. 뭐 유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 신을 믿는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익한 뭐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유교도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도. 근데 이게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성리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도 원래는 그렇게까지 무슨 원리주의적인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500년이 지나니까 무슨 성리학의 목적은 원래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성리학을 믿음으로써 인간 사회 자체가 윤택해지고 생산도 풍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로 잘 살고, 이걸 원해서 성리학을 한 건데,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 자체가 목적인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리학이 목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 나라가 완전히 다 빌빌해져가지고 결국은 일본한테 먹히고 36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라는 것도 미국에서 왔는데, 그것도 민주주의인 미국은 그렇게까지 융통성 있게 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그것마저도 또 원리주의를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하면서 정청래네 최민희네 뭔 세상에 없는 민주주의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다 부조리에 뭐 사모펀드에 뭐 금융 카르텔에 다 연루돼 있으면서 거짓말 치고, 조국이라는 사람은
맨날 뭐 어쩌고 그렇게 민주주의에 천배인 것처럼 그러면서 본인이 있는 시야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본인도 한심한 놈, 그런 사람이 다 민주주의 입을 달고 있어. 근데도 뭐만 하면 다 민주주의야 우리나라. 응?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반이 되면서 이런저런 어떤 뭐 주식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테슬라 경영에 있어서 뭐 이걸 네가 정부 효율부 수상이 되면은 테슬라가 오히려 뭐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뭐 의구심을 가진다든지 이런 게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 임명하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참 깔끔하죠. 깔끔해. 미국 내에서 물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이견을 거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죽기 살기로 난리치게 삼성전자 이재용이 만약에 무슨 장관 자리 한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이재용도 안 할 것이며 시킨다 그러면 난리 나겠지. 삼성을 뭐 또 팔을 안으로 굽었네 뭐네 하면서 엄청 또 뭐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백진 다 갈아입어내 난리 부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삼성이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주식도 막 폭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삼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삼성을 저렇게 올가매는 이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도 한번 궁금해 해봐요. 예. 정말 그 뭐 상속 같은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그 큰 회사를 어떻게 상속을 그렇게 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머리 원칙대로 너 돈 많으니까 좀 내 이런 개념으로. 아니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삼성은 좀 경영권이 문제인 거지 그 사람들이 그 돈 몇 푼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 있게 봐줄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 미국에는 테슬라나 우리나라 삼성이나 비슷한 위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삼성의 이재용은 뭐 이런 데 가는 것 같이 상상도 할 수 없고 본인도 안 하겠다고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지만 미국은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본인도 의욕을 가지고 참 미국의 복이죠 그런 거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한테 엄청난 추월은 아니지만 뭐예요? 추격을 받고 있고. 지금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2차 전지에 전기차에 항공, 우주, AI, 태양광 이게 엄청나게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은 아예 지금 제조업 능력으로서 중국한테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람. 미국 전 세계 대학의 탑 1등부터 50개가 다 미국에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시키고 사회를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미국은 나름대로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야. 중국의 나라는 공산주의고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 임명해버리잖아요. 누구 해. 이건 미국은 다 경쟁에 의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대표적인 게 트럼프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고 상식적이지 않았으면 벌써 중국한테 지금 따라잡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구도 많어, 제조업 능력도 강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배를 제대로 만들어서 뭐 해군력이 지금 중국보다 앞서 있어. 차를 제대로 만들어. 뭐 탱크니 뭐니 그런 것들도 가성비가 그렇게 안 좋대. 왜?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한국 방산이 왜 지금 미래가 보이냐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에요. 만드는 비용이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데 성능이 비슷하니까. 전기차든 2차 전지든 반도체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한국 반도체, 한국 2차 전지 이런 것들 그 공급을 받아왔던 것이고 심지어 이번에 그 한국 조선에 어떤 요청을 한 것도 미국에서 고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비용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근데 그 비용이 가장 싼 곳은 사실 한국이 아니야. 어디지? 중국이에요. 중국은 미국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지금 항공모함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 휴먼 리소스인데 이 휴먼 리소스를 그나마 이번에 내가 그 일론 머스크 시키는 거 보고 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주변 뭐 국회라든지 언론 이런 데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는 걸 보면서 그래도 미국은 아직 희망이 있구나. 미국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 이 브레인인데 이 브레인에 대한 대접, 그 브레인을 셀렉트해서 그걸 배치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어떤 논쟁에 의해서 시간이 소모되거나 이런 것이 없구나. 그걸 보면서 정말 한국이 만약에 미국 정도의 융통성 있는 어떤 그런 인력 재배치만 할 수 있다면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어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제조업 기술이 좀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정치라든지 경영 같은 데서 한국이 좀 더 훌륭한 인재들을 조직의 순회로 재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쉬워진다면 한국은 앞으로 더 유망해요. 더 유망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적어도 정치학 공부할 때 이 정치라는 것은 사실 뭐 그게 밥 먹고 사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밥 먹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고 뭐 선진국 되는 거하고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은 정치만 되면 선진국, 지금도 이미 선진국이지만 정치만 발전하면 대한민국은 초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게 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뭐 AI 기술이나 2차 전지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이나 뭐 이런 것이 초국처럼 이루네 안 이루네 이런 거가 걱정할 게 아니라 정치하는 놈들을 빨리 초일류로 바꿔야 돼요. 정청래네, 최민희네 이런 애들, 운동권 하는 애들 아직도 머리에 든 거 하나도 없는 애들이 아직 거기 들어가 있고, 응? 매일 뭐 검사라 그래서 맨날 술만 마시고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날고 긴다는 천재들, 응? 이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백지 신탁제도니 뭐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정부 이 카르텔, 특히 국회에 있는 운동권 카르텔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블록을 쌓아가지고 이 사회에서 정말 잘 나가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별의별 물가면을 다 씌워가지고 낙마시키고 내보내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우리나라는 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저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제일 우선이고 공대가 발전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과학적인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법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행정, 정치, 법, 행정, 특히 언론, 이 신문, 그러니까 문과 쪽이 우리가 더 발전해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문과는 뭐 문송이니 뭐니 그런 얘기하지만 한국이 정말 여기서 더 발전하려면요. 문과가 더 발전해야 돼요. 어떻게 발전하냐? 문과가 뭐 사리사욕만 챙기고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정당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뭔가 상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함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일론 머스크 같이 그런 어떤 정부 효율부나 또는 뭐 트럼프 같이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루트만 많이 확보가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번에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는 과정, 물론 다 이제 미리 얘기도 하고기도 했고, 또 트럼프 당선에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그 기여를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아무리 기여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뭐 테슬라 CEO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또 테슬라를 많이 또 어떻게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엄청 딴지를 걸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절 없는 과정을 보면서 물론 뭐 견제는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리고 시도하지도 않고 또 임명이 됐다 그래도 하지도 않고 재벌의 뭐 SK님, 최태원이 이런 사람들 하겠냐고 안 해. 뭐로 해요? 자기 주식 다 포기해가면서. 근데 그걸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 나라의 자체 시스템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 국회에 저기 널브러져 있는 저 운동권 카르텔들을 빨리 내보낼 수 있으려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우리가 사실 딴 걸로 알 수가 없잖아요. 기업에서 자기가 돈 많이 벌고 기술로 읽어내고 회사를 읽어낸 사람은 이 검증받은 사람이잖아. 일론 머스크도 검증받은 사람 아니에요? 응? 맨몸으로 일어나서 테슬라를 만들었잖아. 검증받은 사람 아니야? 스페이스X 저거 어떻게 만들어? 민간 기업이 저기 로켓을 뭐 화성에 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본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의 정부 효율부를 이끌어 나간다? 그 자체만 해도 미국에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굿 리더십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우리도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